한파가 몰아닥친 한겨울, 한 남성이 교회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모습인데 이내 뭔가를 결심한 듯 유리창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하고 소란스러워진 교회 안. 그리고 시신이 들려나오기 시작하는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큰아이부터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간 듯한 작은아이까지 모두 3명입니다. 외진 마을 작은 교회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교회에서 숨진 아이들입니다. 하하, 이건 또 뭘까요? 자, 들으신 것처럼 누군가 교회 유리창을 팍 깨고 들어갔고 거기서 아이들의 시신이 들려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리를 팍 깨고 들어간 사람이 그 아이들 시신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일단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2012년 2월 11일 전남 보성의 한 작은 교회에 딸려있는 사택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목사 부부 그리고 4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는 아니었고요. 정식 등록이 안 된 일종의 사이비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서성거렸던 창문을 깨고 들어간 사람은 바로 아이들의 고모부였습니다. 평소에도 아이들을 굉장히 예뻐했다고 하는데 조카들 소식이 2월 초부터 끊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이 둘째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애가 등원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엄마가 받아서는 집에 절대 오지 말라. 이렇게 만류를 하길래 오히려 수상해서 이 교회를 찾아가게 됐던 거고요. 결국 사택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안에는 아이들이 아이고야. 이불에 덮인 채로 저렇게 나란히 숨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숨진 아이들이 10살 딸, 8살 아들, 5살 아들 이렇게 3남매였습니다. 막내는 1살 딸이었는데요. 다행히 막내만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집에 절대 오지 마라.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 상황을? 더 충격적인 부분은 이 안에 목사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이 목사 부부가 아이들 앞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고 기도를 왜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충격적이게도 아이들을 부활시켜 달라는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목사 부부 유기치사죄 등으로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경찰서 와서 사건 경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자신들이 한 7일만 단식 기도를 하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아유, 교수님, 이건 또 뭔 소리예요, 또?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2012년도 사건이고요. 2012년도 2월 1일 밤부터 2일 저녁 사이에 일어난 3명의 죽음이고요. 지금 이 아이가 결국은 이렇게 되기까지 열흘 동안 방치가 돼 있어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음식물이 하나도 위에서 발견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치된 와중에 이 아이들은 아마도 폐렴으로 사망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몸에서 골절이나 외상 흔적은 발견이 안 됐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승 의원님, 그러면은 먹이지 않은 탓이었던 거예요? 사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좀 아팠어요.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프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을 이제 먹는 과정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약을 탁탁탁 주면서 어느 정도 호전이 됐는데 여기까지 가면 호전되었으면 약을 조금 더 먹이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돌변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1월 23일부터 아이들을 병을 기도로 낫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너무 불편한 게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고 목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어떻게 보면 사이비 종교 단체라고 봐야 되는데 성경책을 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건 절대로 성경 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 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식 기도라. 아이고, 그러면 참 교수님, 이게 정하려면 자기들이나 하지. 왜 애들 한참 먹고 자라야 될 애들을? 예? 네, 뭐 아이들한테서 외상이나 골절은 없었지만 타박상이 발견이 돼서요. 그래서 이 경위를 이제 캐기 시작했는데 잡기가 붙어서 그래서 아픈 거니까 퇴마를 해야 된다라는 잡귀. 네, 잡기. 하하, 이런 그래서 거. 퇴마를 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폭행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안방 침대에다가 아이들을 엎드리게 하고서는 손으로 꽉 눌러가지고 이제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에 엄마 보고 잡고 있어라 하고서는 목사가 파리채로 처음에는 때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점점 그 폭행이 심화가 돼가지고 옷을 벗긴 채 뭐 식탁 위에서도 때리고 이래서 결국은 9일 동안 각각 702대, 뭐 702대
를 맞아서 결국은 이제 그것이 폐렴 악화로 이어져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밥도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애들을 그렇게 때려댔으니 애들이 오죽했겠냐 말이죠. 자, 들으신 것처럼 퇴마 그러니까 승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목사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퇴마 이런 거 했다는 거 보면. 예. 네, 그런데 좀 특이하고 좀 이상한 점이 무슨 39대씩 4차례, 5차례를 반복해서 때렸다. 이들이 이런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퇴마를 빙자한 폭행은요, 모두 성경 구절을 보고 본인들 딴에는 그 성경 구절을 실천을 했던 겁니다. 그런 게 나와요? 일단 글자, 문자상으로는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이들을 엄하게 대해야 한다. 이런 걸로 자기들이 해석을 한 것 같고요. 아이들을 훈계하지 아니하려 하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들을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39대씩 4차례 때린 이유에 대해서 이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라는 성경 구절이 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애들을 이렇게 때린 거다라고 진술했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했다. 그래서 39대씩 애들을 이렇게 때렸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경전의 문구를 그냥 나온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결국 근본주의자가 돼가지고 막 외국에서 보면 이렇게 테러 일으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예. 자, 아무튼 그때 이 자칭 목사 부부 현장 검증을 했었는데요. 그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진짜 예뻤는데 왜 그러셨어요? 지금 많이 미우치시는가요? 죽어도 싸요. 죽어도 싸야 되네. 다시 죽었는데 무슨 말을 해요. 아니, 왜 울어? 왜 울어? 그러니까요. 이제 1월 달에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이 아이들 일기장 같은 거 보면 TV 봤다, 재밌었다, 별 문제 없이 일상을 보냈었는데 나중에 이제 좀 뒤늦게야 지금 이 현실 감각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아이들 화장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서야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이한테 미안하다. 햄버거 큰아들 좋아했는데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수사를 하던 경찰이 뭔가 제3의 존재를 포착을 합니다. 그 엄마가 쓰던 공책에 이모라는 사람이 자꾸 언급이 됐습니다. 이모 누구누구. 알고 보니까 이모라는 인물이 인근에 사는 45세 여성 장모 씨였던 겁니다. 장모 씨는 또 뭐예요, 이거? 그게 아까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고 단촐한 교회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여성이 장모 씨였습니다. 근데 장모 씨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이렇게 목사 부부의 아이들이 아프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여기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퇴마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상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폭행을 당하면 너무 힘들면 아이들이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 수가 있는데 그 거품을 무는데 장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괜찮다. 악마의 거짓 거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폭행을 계속 하라라고 종용을 했다는데요. 사실 목사 부부는 이자의 말을 믿고 이런 3남매를 계속 폭행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더더욱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이 사람의 어떤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정말 목사가 맞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이런 걸 또 맹신하는 건 또 뭐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가 자기들이 정신적 지주가 어떻게 보면 돼야 되는 판에 자기들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배후에 장 씨라는 여자가 있고요. 그 장 씨에게는 아픈 딸이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 장 씨라는 자가 이 이제 사이비 목사이긴 하나 여기가 교회처럼 생기니까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이제 하던 와중에 이 목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는데 그 목사는 또 그 아이 넷을 데리고 있는 그 엄마를 편입을 시켜가지고 이게 아주 독특한 어떤 위계가 있는 구조로 형성이 돼요. 그러면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 장 씨라는 사람은 일종의 이제 나머지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의 신앙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원래는 이 장 씨가 목적이 뭐였느냐? 이 목사 아마도 그 엄마의 재산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전부 편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수백만 원을 결국은 이제 다 편취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 총액으로 따지니까 2,200만 원 가량을 갈취하는 와중에
돈을 이제 뺏어가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신을 현혹을 시킨 거죠. 퇴마를 해야 된다. 뭐 너 애가 아프니까 뭐 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현혹을 시켜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거의 볼모로 잡아놓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듣고 자기 아이들을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애초에 이 목사 박 씨는 진짜 목사 계속 말씀하셨지만 진짜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고요.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부터 종파가 따로 없는 이 전남 진도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2009년 3월에 보성으로 넘어옵니다. 월세 20만 원짜리 1층짜리 단독주택을 얻어서 목사 안수도 당연히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저렇게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신도가 10명이 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외지 노인들이었다고 하고요. 이 주민들에 따르면 이 교회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교회와는 좀 분위기도 다르고 분위기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나오라고 뭐 적극적으로 전도를 한다거나 강요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랑 목사 부부가 거의 왕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 부부에게 아이들이 4명이나 된다는 사실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몰랐다고 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자, 유기모치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1심에서는 이 목사 같은 경우 징역 10년이 되고요. 부인 아내 징역 3년에 이 배우자로 보이는 장모 씨 징역 1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2심에서는 약간 감형이 됩니다. 목사 박 씨는 징역 7년으로 떨어지고요. 또 아내 같은 경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풀려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피해자들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니고 비정상적인 종교적 어떤 관념에 의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뭔가 이 자녀들의 사망에 의해서 자신들도 고통을 받았다는 것들을 감안해서 2심에서는 형이 조금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왔죠. 네,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수님, 나왔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 보면서 쟤네들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네.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자녀 넷 중에 사망한 3명을 빼고 막내는 그때 이미 이렇게 그 집으로 또 갔을 가능성도 높답니다. 그렇죠. 친권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이가 일시로 뭐 제3자에게 맡겨졌어도 결국은 다 돌아갔을 텐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감형을 했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자녀를 학대해서 치사에 이르게 했는데 부모한테 자녀를 잃어서 좀 너무 힘들지 않느냐 하면서 감형을 해줬다는 게 이게 도대체 가해자가 학대 가해자인데 그래서 학대 피해자는 피해 아동은 사망했는데 가해자에게 이렇게 관대해도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형벌은 2012년도 형벌이에요. 지금 같으면 이건 터무니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판결 안 내려지고요. 지금 아동학대 처벌법이 있어서 아동 살해죄로 아마 무기징역 정도 나왔을 것 같은 이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형량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뭐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경각심 정도를 가지고 지금은 이렇지 않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